자, 일단은 그래서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셔서 공식 홈페이지 찾아오시고, 그리고 종목 검색기를 통해서 1조 이상짜리 종목에서 이런 종목의 수익을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바로 전화하십시오. 선착순 10명 다 가입하시고 나면은 가격 인상을 또 합니다. 그리고 지금 3명 남았습니다. 각 채팅방에 공지사항 보시면 3분 남아 있어요. 빠르게 신청하십시오. 자, 2차 전지 교육 들어갈 거예요. 지금부터는. 그리고 에코프로 BM도 또 들여다볼 겁니다. 2차 전지에 대한 정확한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그 원고 내용에서 1월분을 좀 뺀 것 같긴 한데, 잠시만요. 이거 지울게요. 왜냐면은 중간에 포스코 엠텍하고 이수화학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팍승규 TV에서 방송을 해드렸기 때문에 그걸 뭐 이중으로 보셔봐야 배만 아프지. 예? 포스코 엠텍 9,750원에 3월 6일 날 9시 22분에 떠서 올려드렸습니다. 9,840원에도 올려드렸습니다. 이거 여기서도 또 올려드렸습니다. 이 까부는 거 봐요, 이 정도. 이렇게 해서 이게 상한가 가버려요. 20%까지는 편입할 수 있죠. 4번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 3월 6일 날 20%까지는 우린 따라 붙는다 그랬잖아요. 시가총액 1조 이하. 4번 올라간 거예요. 중간에 차익 실현하라는 것도 없어. 그냥 쭉쭉쭉이야. 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 결국은 상한가라래. 그래서 오늘 추가적으로 16%. 그렇게 해서 결국은 37%. 여러분들 선배분들은 그 수익 다 잡아냈어. 그 수익 다 잡아내고 눈 안 나 행복합니다. 이러고 3월 6일부터 3월 7일까지. 이게 종목 검색기의 힘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수학은 안 그러나? 이수학은 얘도 그냥 빨리빨리 확 넘어갈게요. 2월 6일부터 해서 종목 검색기 28일 날 발굴되고 11%에 발굴돼서 23%까지. 그러나서 드디어 3월 6일 날 상한가 가고, 그리고 추가 7% 올라오고. 대단해요. 6일 날 매직 계산기로 먼저 29,000원 올려드리고, 얼마? 거의 뭐 4만 원 수준까지 올랐죠, 거의. 이렇게 이렇게. 오이고. 어이구. 결론적으로 이수학의 경우에 22,550원에 종목 검색기 튀어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22,800원, 그 다음에는요 23,700원. 이게 얼마? 4만원 수준까지 올라와요. 3월 2일 날에는요 26,050원. 와, 22,550원에 들어간 건데, 그죠? 포착된 건데, 엄마맘마마 3월 6일 날 35,500원. 엄마맘마마. 그러나서 이 수익이에요, 이 수익. 장중 고점이 얼마야? 39,450원이에요. 39,450원. 25,550원에 들어가는. 여기도 여러분들 선배분들 다 이수학입니다. 이수학이에요. 이거 다 어떻게 할 거야, 이거.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저 종목 검색기에서 종목 발굴되는 거, 그렇게 해서 매매하시는 거, 그건 간단하다고 그랬죠. 이번에 4월 1일 강연에서 그거 다 알려드린다고 그랬으니까. 선착순 딱 100분까지만. 잠시만요. 저거 QR코드를 누가 또 올려놨는데, 저걸 왜 올려놓으셨지? 광고면은 내보내야 되니까. 잠시만요. 광고가 아니면은 다른 방, 박영 대표님 방 QR코드 내보내진 않고 가리기만 하면 되죠. 결론적으로 저 수익 범위들을 잡아내는 거는, 종목 잡아내는 거는 뭐 쉬워요. 그잖아요. 종목 잡아내는 게 어렵습니까? 쉬워요. 검색기를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검색기를 활용하시는지, 그 차이가 굉장히 큰 거죠. 그 차이가. 지금 그 2차 전지 부분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릴 겁니다. 2차전지 부분에 대해서. 아직 접속 못하신 분들이 계실까봐 제가 채팅방에 글 하나만 올려놓고 2차전지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지금 테슬라가 추가적으로 좀 빠지고 있어요, 미국장에서는. 그래서 조금 그 부분이 2차전지 이제 뭐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좀 불편하실 수 있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그렇게 뭐 나쁘지 않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증시의 지수가 2,500도 안 된단 말이에요. 글로벌 시장은요. 지금 글로벌 시장은 유럽이 사상 최대치 신고가 랠리라고 그랬잖아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란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디커플링 상태를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특히 또 이제 뭐 4월 달에 방미 일정이 윤석열 대통령 있으시고,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그에 관련된 업종군들, 뭐 지금 2차 전지도 거기에 포함된 업종군의 기준이 되니까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종목군들은 그냥 뭐 종목 검색해서 표출됐다고 해서 들어가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윤 정부가 넣어둔 수식에는 수십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캔들, 이동평균선, 거래대금, 거기에 응용 지표, 거기에 수급, 이런 부분을 싹 다 포함해서 또 우리의 포트폴리오까지 짜는 겁니다. 2,500포인트가 안 돼 있는 상황이면요, 그러면 1조 이상짜리가 한 230개, 240개 정도뿐이 안 나와요. 근데 지금은요, 사상 최대치 신고가 랠리가 나오는 종목군들이 많잖아요. 2차 전지에서는 뭐 포스코 케미칼도 사상 최대치, 에코프로 BM도, 에코프로도, LNF도 전부 사상 최대치 신고가입니다. 근데 그런 업종군이 굉장히 지금 제한적이에요. 지금 차트로 한번 보여드릴 건데, 시황하고 이제 다 보는 거예요. 미국, 유럽부터 봅시다. 글로벌 시장부터. 글로벌 시장 보시면은 나스닥하고 비교하지 좀 마세요. 2015년 12월 이후에 이렇게 많이 올라온 이후에 고점 대비 28% 밀려 있는 거지, 나스닥이 하나도 오르지도 않고 밀린 게 아니에요. 유럽이나 우리나라, 아시아 대비해서 미국장은 속된 표현으로 미친 듯이 날아갔단 말이에요. 2015년 12월이 11년 6개월 만에 금리를 올린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금리 인상 이후로는 9년 6개월 만에 금리를 올린 겁니다. 그 정도로 경기가 좋아져서 금리를 올린 거고, 이번에 긴축도 사실은 경기가 좋아져서 인플레이션이 난 거지 공급자에 의한 흐름이 아니었단 말이죠. 어찌됐건 결론적으로 나스닥의 이 흐름과 우리나라 거의 비슷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 전기전자업종의 비중이 38% 수준이다 보니까 나스닥하고 똑같이 연동된다 그러는데 그 뻥입니다. 거짓말이에요. 그렇게 따지면 대만은 전기전자업종 비중이 더 높아요. IT의 비중이 70% 이상이죠. 시가총액에. 근데 얘는 고점 대비 15%뿐이 안 밀려서 14.83. 그럼 우리나라 지수 기준으로 따지면 3,300 대비해서 85% 수준이니까 얼마? 2,805포인트 있다는 거예요. 나스닥하고 우리나라하고 결코 그렇게까지 비교할 필요는 없어요. 그럼 우리나라하고 가장 비슷한 거는 사실은 S&P 500 지수인데, S&P 500 지수도 지금 16% 밀려 있어요. 그럼 3,300 곱하기 16%면 84죠. 얼마? 2,770포인트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다우지수를 놓고 보는 게 굉장히 지금 위치에서는 가장 긍정적이다. 왜냐하면 다우지수의 경우가 주가 평균 방식으로 업종 대표주 30개를 넣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술주가 박살이 나더라도 여기는 흔들리지는 않아요. 나머지 업종이 다 셌다라는 거야. 왜? 고점 대비 9.53%뿐이 안 밀렸거든요. 그러니까 셀 수 있었던 거는 지표가 지금 상당히 좋잖아요. 이번에 미국장 금요일하고 목요일 금요일 연속 폭등이 나왔잖아요. 사실 지표가 ISM 제조업 지수가 그렇게 좋게 나왔단 말이에요. 예상치를 훌쩍 넘기고 50 이상으로 올라와서 확장 국면이고, 그럼 뭐 긴축을 해가면 막 폭락 나와야 되잖아. 아니야. 굉장히 강했단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나우지수 같은 경우에 3,300포인트 우리나라 지수 기준으로 9.53 밀려 있어요. 그럼 얼마야? 90% 수준 유지하고 있다는 거죠. 최고점 대비. 2,970이에요. 그럼 일본은 지금 어때요? 일본 같은 경우도 밀린 게 없어요. 고점 대비 8% 밀려 있습니다. 얘는 3,000이 넘어. 그러면 우리 이렇게 따지면. 더 궁극적으로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유로스탁
고점 대비 2.3 밀려 있습니다. 3,100포인트 이상이라는 거예요. 독일 고점 대비 4% 밀려 있어요. 3.9. 얘도 3,100포인트 이상이라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사태 개뿔 얘기했잖아요. 우크라이나 사태 아무 증시에 아무 영향 없다고. 유럽만 이렇게 한 달에 13%까지 밀려 내려갔었고 하루에 5% 이상 빠지기도 했어요. 유럽만 바로 옆이니까. 근데 이게 글로벌 시장에 미친 영향 없다 그랬잖아요. 왜? 중동 리스크, 또 남미 리스크, 그 다음에 동유럽 리스크는 계속 있어 왔어요. 지금도 국내 증시 눌리면은 국내 증시 조정받으면 지금도 뭐라 그래? 오늘도 약밥이죠. 시장 안 좋다 그래. 강보합이죠, 강보합. 시장 안 좋다 그래. 개뿔 왜 시장이 안 좋아? 이렇게 훌륭한 장에. 사상 최대치 신고가 랠리가 넘쳐나는 이런 장에. 먹을 게 얼마나 많아요. 툭 건들면 지수 2,700, 2,800, 3,000인데. 디커플링이 이렇게 오래가지 않습니다. 프랑스 까끄는요. 프랑스 까끄는 프랑스 지수를 까끄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까끄. 우린 코스피라고 그러잖아요. 걔는 까끄라고 불러. 사상 최대치 신고가예요. 영국의 FTS는요. 사상 최대치 신고가입니다. 근데 뭐가 무서워요? 그 다음 기준은 아예 뭐 그냥 아주 편하게 보시면 돼. 뭘 그렇게 어려워. 지금 현재 기준에 하반기만 놓고 봅시다. 왜냐면 월봉으로 봐봐야 이렇게 돼 있거든. 월봉으로 보면. 월봉으로 보면은 고점 대비해서 29% 빠져 있거든요. 이거 미친 거지. 정신 나간 거지. 아이고 이게 정기전접종이 죄송합니다. 코스피 지수 깜짝 놀랐네. 코스피 지수가 25.7이란 말이야. 나스닥하고 비슷해. 우리나라만 왜 나스닥하고 비슷하냐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지. 기술주의 비중이 높아서 38%예요. 비중을 알고 얘기하라고 그래. 2차 전지 다 포함해서 38%예요. 그러면 업종별로 먼저 보고 종목별로 보겠습니다. 기술주가 많아서 나스닥이랑 똑같이 올라갔다 그런 헛소리 이상한 소리 들으시니까 여러분들 계좌 시퍼런 건데 보겠습니다. 어떤 걸 볼 거냐면 주봉으로 놓고 보시면서 7월 이후를 놓고 보세요. 7월 이후로. 그러면은 0037? 7월 이후로 놓고 보실 때 지수의 기준에 8월이 고점이잖아요. 2546이 고점이란 말이에요. 이 지수 8월의 고점을 넘긴 업종이 있는지. 일단 뭐 대형주는 가장 비슷하게 가요. 대형주는 시가총액 100위까지가 대형주입니다. 예전에는 자기자본 100위까지였는데 이게 바뀌었어요. 규정이. 그러니까 이제 시가총액 100위까지가 대형주고 101위부터 300위까지가 중형주, 301위부터 소형주인데 이 대형주가 전체 시가총액 비중이 80%예요. 100종목의 비중이. 어찌됐건 그들은 이렇게 움직여요. 그러니까 윤종근 1조 이상짜리만 하죠. 그리고 중형주는요. 이렇게 택도 없이 8월 고점과 저점 대비해서 절반 조금 넘고 소형주도. 대형주는요. 다시 보시면 꽤 높게 있죠. 자, 업종 보겠습니다. 음식료 8월 고점 넘긴 적이 없어요. 성유복 넘긴 적이 없어요. 종이목재 넘긴 적이 없다니까. 화학만 LG화학 포함되어 있죠. LG화학 시가총액 몇에 6이죠. 응? 화학. 응? 한 종목 한 업종이에요. 그다음 의약품 개뿔이나. 비금속 광물은 뭐예요? 시가총액 비중 1.3%인데 포스코 케미칼의 시가총액 비중이 여기서 비금속 광물에서 포스코 케미칼의 시가총 그 비중이 70%예요. 그러니까 포스코 케미칼의 주가 흐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얘는. 그래서 결론적으로 포스코 케미칼이 오늘 장중에 20조를 넘겼잖아요. 얘 시가총액이 얼마냐면은 비금속 광물 보시면 시가총액이 29조야. 포스코 케미칼이 20조를 오늘 넘겼는데 얘가 전체 종목 26개 종목에서 포스코 케미칼 비중이 20조. 그러니까 70% 수준. 아시겠죠? 그러니까 2차 전지가 같다는 거예요. 그다음 철강에서는요. 포스코 홀딩스 있죠? 포스코 홀딩스. 그쪽이 시가총액 지금 10위까지 올랐어요. 역시나 2차 전지 붐도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러면은 올라가 있는 게 화학, 비금속 광물의 포스코 케미칼, 철강의 포스코 홀딩스라는 거예요. 기계는요. 8월 고점 넘겨요? 못 넘기죠. 의료정밀은요? 못 넘기죠. 운수장비는요? 못 넘겨요. 유통은요? 못 넘긴다니까. 전기가스는, 건설은 못 넘겨. 운수창고는 못 넘겨.
통신 못 넘겨. 금융에서만 한번 넘겼었죠. 금리 인상과 함께 여러 가지 내용을. 그렇게 해서 금융업종에 세부적으로 증권, 보험, 요 기준에 시장에 미친 영향은 굉장히 제한적이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안 본 게 뭐예요? 전기전자 업종이에요. 전기전자 업종 8월 고점 넘겼어 안 넘겼어? 11월에 넘기죠. 전기전자 업종의 비율이 38% 전후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여기에는 LG에너지솔루션도 전기전자 업종으로 포함되어 있어요. 아, 그래서 그랬구나. 삼성 SDI하고. 아니라니까. 자, 보시면요. 주가 차트 보여드립니다. 주가 차트 놓고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착각을 많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전체 업종 24개, 23개 뭐 이런 거 중에서 4개 업종만 8월 고점을 넘긴 거예요. 4개 업종만. 그 4개 업종을 윤정도는 다 귀신같이 다 잡아내서 주력으로 갖고 갔죠. 뭐 IT, 그리고 비금속 광물, 철강에 2차 전지, 포스코 홀딩스. 오늘 홀딩스는 사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화학, LG화학. 거기에 자동차. 수급 보세요, 수급. 응? 수급. 삼성전자의 이 수급. 개인 수급이거든요, 맨 밑에가. 계속 뺏겼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주봉으로 놓고 보시면 이 수급이 왜 이렇게 나와? 개인 누적 수급이.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주봉 0036 이렇게 돼야지. 8월 고점 넘겨야 안 넘겨요? 삼성전자 계속 넘겼죠. 수급이 어때요? 8월 고점 대비 수급이 더 들어와 있죠. 개인들이 더 많이 뺏겼으니까 이런 흐름이 나오는 거예요. 하이닉스는 8월 고점을 못 넘겼어요. 안타깝게. 그렇지만 1월 3일 저점 대비해서 얼마? 30% 올라왔다가 눌린 거예요. 시장 대비 월등히 강하죠. 삼성전기 9월 말 저점 대비해서 얼마? 40% 올라와 있어요. 40%. 저 수급 보세요. 우리나라의 쌍끌이 순매수 최상위에 놓여져 있다니까. 삼성전기, LG전자가. LG전자 1월 저점 대비해서만 40% 올라와 있어요. 1월 저점 대비해서만 40%. 9월 저점 대비 48%. 2차 전지에 흠뻑 빠져 계실 때 이 종목군들을 여러분들이 못 봐서 그렇지. 그리고 그 설명 듣다 보니까 또 못 봤죠. 뭘 못 봤어? 수급. 이 수급을 봐봐. 미친 듯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강세를 띄는 거지. LG화학은요. 다시금 76만 원을 넘길 수 있겠어 없겠어? 우리는 2차 전지의 1차적인 비중을 LG화학과 2차적인 비중을 포스코케미칼을 채웠어요. 이번에. 그리고 조금 이따 스토리 다 얘기해 드릴 거고. LG화학 시가총액 6위라고요. 5위, 6위로 왔다 갔다 해. LG화학의 1월 저점 대비해서 30% 올라온 게 이게 우습습니까? 오늘 장중 기준에 30%를 넘긴 게 이게 우스워요? 시가총액 6위, 5위 왔다 갔다 하는 이 한 종목만 제대로 갖고 있었어도 여러분들 계좌가 20% 이상 30%가 나와 있어야 된다는 거야. 1월달 대비해서. 근데도 여러분들은 지금도 계좌 펄해. 그러면 안 되지. 현대차, 기아 수급 보세요. 저 고점 대비해서 말 같지도 않게 14% 밀려 있는 거거든요. 수급 보세요. 실적 사상 최대치인데. 과하게 미끄러져 있는 거는 저 자리까지 20만 3,500원? 아니 일주일이면 못 갈 것 같아? 일주일에 20% 못 올라와요 얘가? 아니 LG전자가 상한가 가는 그런 세상에 2021년 1월 8일 날 시가총액 10위였던 현대모비스가 장중 상한가 안착이 됐던 그런 장이었어요. 응? 근데 얘가 못 움직일 것 같아? 이런 수급에? 저 고점까지 못 갈 것 같아요? 바닥 대비 지금 20% 가까이 올라왔다가 눌린 거예요. 기아는요. 30% 이상 올라왔다가 살짝 눌려 있는 거예요. 상승 형태 확인형 떠 있죠? 이런 상승 형태 확인형 떠 있을 때 왜 못 잡냐고. 거래 터트리면서 상승 형태 확인형에 수급이 꺾여서 들어오는데. 장악형 떴는데. 그러니까 캔들 제대로 배우시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응? 이해되세요? 에코프로비엠이 3% 들어온 거예요. 이 2월 달에만 3%가 들었어요. 외국인이. 그래서 아주 신나게 들여다보는 거예요. 2월 1일 날 하루에 9%씩 시가총액 1위가. 사상 최대치 고점을 다 넘겨버리잖아. 예? 근데 수급이 꺾여 있어. 손바뀜 수급이라고 표현을 하지만은 부담되죠. 그러니까 6일날 같은 경우 꼬리 달자마자 전량 차익 실현하는 거야. 장중에 이런 뻥쟁이들 얘기 듣지 말라는 얘기가요. 10분봉 보세요. 보시면
2월 6일 날 폭등 나올 때와 2월 7일 날의 폭등은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면요. 이 거짓말쟁이들하고 여러분들이 같이 가시면 문제가 되는 게 이런 문제가 돼요. 여기서는 거의 차익 실현이 안 나와요. 고점 대비 밀리질 않아. 장대 양봉인데 얘를 왜 팔아? 밀리질 않는데. 얘는요. 이 등락범위의 등락률이 얼마냐고. 이게 얼마야? 이게 여기서만 7%씩 움직인 거예요. 이게 6, 7%씩. 근데 이걸 차익 실현 안 해? 종가상으로 양봉으로 나왔다고 종가상으로 양봉 나왔다고 대박 나셨죠? 이런 뻥쟁이들한테 그냥 속된 편으로 눈탱이 맞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걔네들이 여러분을 속이려고 속이는 게 아니라 지들 자체 능력이 안 돼. 실력이 안 돼. 이런 고점에서부터 여기까지 7% 밀렸는데 이걸 차익 실현 안 해? 예? 그리고 종가가 이렇게 딱 뭐 양봉으로 보여지니까 아 대박 나셨죠? 그러면 거기에 속잖아 여러분들이. 안 된다고. 원칙을 지켜야 돼요. 그 역할을 해주는 게 윤정두가 해주는 거예요. 전문가가 그게 전문가인 거야. 그냥 주가 종가상으로 올라와 있으니까 대박이라고 막 구라치는데 그거를 아이고 안타까워서 얘기하면 안타까워서. 그래서 LNF를 그나마도 들여다본 이유 중에 하나가 수급이 그나마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보다는 긍정적입니다 했는데 얘도 좀 수급이 꼬여 있어요. 그래서 LG와 포스코케미칼에 우리는 우선순위를 다시 줬잖아요. 1월 달에 그들을 갖고 왔고 2월 달에 에코프로 수익을 냈고 에코프로 BM에서 수익 낸 걸 가지고 성일하이텍 LNF에서 또 수익을 냈고 그리고 LNF를 재편입했는데 지금 손실이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 기준에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여전히 1순위 LG화학과 포스코케미칼이 다시 순환성으로 그쪽으로 움직이겠다. 그쪽 비중을 더 놨기 때문에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포스코케미칼이 수급이 얘도 꼬여져 있었어요. 사실은. 근데 결국은 돌릴 때 뭐라 하죠? 돌릴 때 수급이 확 꺾여서 들어올 거라고 그랬죠. 근데 얘도 이렇게 들어오다가 어느 시점에서 매도가 나오는데도 주가 강세를 띈다? 그럼 오버슈팅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양봉 일단 안 팔아. 꼬리 달면 파는 거예요. 오늘은 원칙을 좀 벗어났어요. 어떤 거를? 고점 대비 1.5, 3% 밀리면 전량 차익 실현한다의 기준을 뭐 수급이 들어오든 말든. 근데 오늘은 일단 가져가자. 정리해도 내일 하자. 응? 어차피 우린 일단 어찌됐건 전일 대비 11% 수익이야. 어제 가입하셨거나 오늘 가입하신 분들은 고점에서 사신 분들도 계시겠죠. 근데 대부분의 95% 이상이신 분들은 대부분의 분들은 이거 전부 22만 원, 21만 원, 20만 원 뭐 평단이 아무리 높아봐 23만 원인데 거래가 수반돼 있는 주봉이란 말이에요. 감사하면 돼. 그리고 나와줄 수 있는 내용이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수급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똑같은 시가총액 15위 얘가 이제 16위로 밀렸었죠. 장중에 좀 최종 순위는 얘가 지금 17위 그리고 포스코케미칼이 16위예요. 장중에 15위까지 올라왔었고 얘는 13위까지 갔었고 어제. 그리고 코스닥으로 따지면은 얘가 3위 얘가 4위죠. 수급 봐봐요. 부담되죠 이제는. 그래서 빼고 나가는 거예요. 코스모 신소재 코스모와 주가는 움직이는데 수급이 부담되죠. 평단 대비 무지하게 올라온 거예요 얘도. 선별해 가면서 대처를 하는 거예요. LG에너지솔루션의 수급은요. 수급 좋죠. 상승장악 확인력 떴고 이번 주에 거래 더 터지면 되고. 근데 얘도 오버행 이슈가 있어서 우리는 LG화학이 또 있기 때문에 얘는 한 발씩 뒤로 빼는 겁니다. 업종 다 정리됐죠. 일단 첫 번째 유럽 증시가 사상 최대치 신고가다. 미국의 다우지수가 10% 미만으로 낙폭을 줄였는데 가장 높게 반등 나왔을 때가 6% 미만으로 줄였었다. 일본이 10% 미만의 낙폭이다. 대만조차도 14% 하락이고 S&P 500 지수가 16% 하락이다. 근데 미국 장지금 돌리고 있어요 또. 낙폭 축소야. 조정받았던 부분 조금씩 돌리고 있어. 결론은요. 내일 아침까지 뭐 돌리면 되지. 안 돌리면 디커플링 상태인데 우리나라는 움직여야 될 위치인데 그럼 시황 끝났잖아요. 두 번째 우리나라 시황을 들여다봤더니 작년 8월 대비해서 그 고점을 넘긴 거는 전기전자 업종 그리고 2차전지. 2차전지가 포함되어 있는 비금속 광물의 포스코케미칼과 이제 철강 쪽에 포스코홀딩스의 초강세 때문에
움직인 거고, 그다음 화학에 LG화학이 있는 거고, 그리고 그 밖에는 이제 증권하고 보험 정도. 나머지는요, 뭐 섬유의복이고 뭐 의약품이고 전부 초전박살. 왜 그런 데서 헤어나질 못하냐 이거야. 왜 시가총액 소형주 잡주에서 헤어나질 못하냐 이거야. 이렇게 좋은 장에 건들면 막 날아다니는 장에 잘라낼 때는 확 잘라내는 거예요. 카카오페이뱅크 볼까요? 마지막에 우리 손절했어요. 이 거래대금 거래량이 안 나오는데, 어? 카카오뱅크는 중간에 이건 블록들 물량이고 저 거래량 거래대금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못 들어가는 거야. 근데 막연히 뭐 얘가 끝내주고요. 왜 끝내주는지 어떻게 알았냐고. 그냥 보고서 내용 보고 보도자료 내용 보고, 어? 그럼 되겠냐고. 안 돼요. 기본적 분석을 하고 나서 기술적 분석을 하는데 그 기술적 분석, 기본적 분석을 통해서 포스코 케미칼이 저평가냐고. 에코프로 BM이 저평가예요? LG에너지솔루션이 저평가요? 어? 영업이 2조뿐이 안 나오는 이런 업체가 2조도 안 나와요 사실은. 전망치가 2조지. 그런 업체가 시가총액이 지금 130조인데 이게 거품, 아주 그냥 센 거품이지. 유통 물량이 없으니까 이런 거지. 대주주가 LG화학이 81.84%를 갖고 있으니까 수급 논리에서 가는데 테슬라처럼 고점 대비 70% 가까이 밀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는 염두에 두고 기술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거래가 안 터질 땐 안 봅니다. 거래 터질 때 보는 거야. 이번에 조정받을 때 보세요. 얼마나 무서워. 작년에 이만큼 들어올린 그대로 시가총액 2위가. 마찬가지예요. 에코프로 BM 작년 고점 찍고 조정받은 거 봐봐요. 고점 찍고 15만 6천 원에서부터 얼마까지냐. 9만 원이 이탈되고 했는데. 에코프로 마찬가지. 작년에 어마어마하게 강세를 떴잖아요. 고점 찍고 15만 원에서부터 10만 원 수준까지 내려서 10만 3천 원까지 10만 2,700원 15만 원에서 30% 이상. 그러니까 옥석 가리기를 하고 기술적으로 대처하고. 왜? 야, 에코프로 끝내주는 회사예요. 그렇게 하는 순간 고점에서 밀릴 때 차익 실현을 못해. 에코프로 BM 시가총액 13조까지 올라왔잖아요. 아, 끝내줍니다. 방송 안 봐도 비디오야. 정리를 못한다고.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이걸 잡아드릴 테니까. 뭐냐면, 자 보세요. 이게 지금 2022년 6월 30일 종가 대비입니다. 그러니까 7월 1일부터 하반기부터의 포트폴리오인데 이걸 뭐 고친 것도 아니고 6월 말에 방송화면에 이게 그대로 나가 있어요. 이렇게 우리는 포트를 채워서 갈 겁니다. 하반기에 봅시다. 내년에 봅시다. 결국은요. 비중을 보시라는 거예요. LG화학 비중 얼마야? 20%를 채웠죠. 그리고 에코프로 14%를 채웠죠. 끝에 머리까지 합산을 하면 35% 비중입니다. 우리는 2차 전지를 35%. 여기에 뭐가 있어요? 윤정도 하면 딱 튀어나오는 거 뭐야? 금양 10% 채웠죠. 1조 넘어가는 시점에서부터. 금양이 원래 주식수가 4,980만 주짜리였어요. 전환사채 물량 들어오면서 5,800만 주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1조를 넘기려면 어떻게 돼요? 전환 물량 들어와서 5,800만 주에 2만 원, 그러니까 한 18,000원이면 1조를 넘기겠죠. 그때부터 고점 찍은 게 41,500원이에요. 하반기에. 그때부터 비중을 10%를 갖고 온 겁니다. 45%의 비중을 2차 전지에 넣은 거예요. 45%의 비중을. 그랬던 부분을 4분기에 11월 9일 날 금양이 사상 최대치 고점 41,500원 11월 9일 날 29.22% 오르고 그게 끝이에요. 윤정도 양력 생일날. 그래서 금양은 싹 정리를 했고 그 다음에 LG화학 비중을 조금 더 높이고 에코프로 비중은 15%에서 줄이고 실질적으로는 10월 중순에 에코프로 전량 차익 실현 그리고 포스코 케미칼로 이동. 포스코 케미칼 11월까지 폭등이죠. 비중 얼마예요? 45%에서 30%로 줄인 거예요. 그리고 1월달 기준에 여긴 지금 안 나와 있는데 1월달 기준을 한번 놓고 보시면은 비중을 확 줄였어요. 비중을 한번 보겠습니다. 2014년 2023년 주력 포트 비중 농담이 아니라 이렇게 줄여놨어요. 어떻게? 포스코 케미칼의 비중을 1월달의 기준이겠죠.
이게 1월달의 기준입니다. 쭉 보겠습니다. 포스코 케미칼 비중 한번 보세요. 얼마로 줄여놨는지. 농담이 아니라 지난해 7월부터 해서 7월 13일 정확히 따져드릴게요. 7월 13일 날 장 끝나고 에코프로 BM의 실적이 나오고 에코프로 BM 폭등, 에코프로는 상한가를 진입합니다. 그래서 14일부터 우리가 들어간 거예요. 7월 14일. 그리고 금양이 정확히 7월 25, 26일 날 상한가. 그리고 10월 13일, 10월 28일 상한가예요. 달달달달 애워. 왜? 우리가 그 수익 냈기 때문에 그 날짜까지도 알아. 주식수도 알아 우리는. 결론적으로 금양을 7월 25일부터 7월 28일 날은 포스코 케미칼이 18% 올라와요. 시가총액 9조일 때. 근데 그때는 우리가 공격적으로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45%의 비중을 4분기 10월, 11월 달 이후에 30%로 줄이고 45에서 30으로 줄이고 그 다음은요. 이게 1월입니다. 그러니까 12월부터 해서 1월 달까지 19%로 줄여버려요. 19%로. 아시겠어요? 그러면 윤정도는 뭐야? 천재인 거야. 농담이 아니라. 실전 투자다 괜히 웃음해? 그렇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그 멘토들 그 친구들 얘기해드려요? 에코프로를 보면서 얘기를 해드릴까요? 걔네들이 얼마나 여러분들께 말장난을 하고 장난을 쳤는지? 제가 그냥 시나리오대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맞으면 맞다라고 하세요. 지금 저거 올라온 거 말고 작년 7월부터 해서 이렇게 주가가 올라올 때 여기서부터 샀냐고. 여기서는 안 사. 때려주기도 안 사. 그래놓고 이렇게 밀리면 낙폭과대라고 사. 그래놓고 이 수익 나면 보셨죠? 대박이죠. 그래. 그리고 기술적 분석을 못해요. 뭐 전문가랍시고 방송 나오는 애들 기술적 분석 할 줄 아는 애들 저는 5%도 못 봤어요. 농담이 아니라 23년을 방송하면서 기술적 분석 제대로 하는 친구 단 한 명도 못 봤어. 농담이 아니라. 단 한 명이라는 그렇고 5%도 못 봤어요. 응? 야간 방송 나오는 유료 전문가들 다 알지. 우리나라 이 바닥 생길 때부터 했던 윤정도인데 이걸 가지고 낙폭과대라고 여기서 사래. 왜? 여기서 끝내준다고 떠들었는데 주가 조정 나오면 사라 그래야지. 안 그래요? 윤정도는요. 프리미엄이 너무 많이 붙어있다. 좋게 표현하면. 나쁘게 표현하면. 이거 거품이다. 엄청난 거품이다. 그럼 완전히 철저히 기술적으로만 대처한다. 그럼 거래가 둔화됐잖아요. 안 들어가는 거야. 안 들어가요. 비중을 조절을 합니다. 그리고 전량차익 실현 4번을 했잖아요. 여기서 전량차익 실현 재편입. 전량차익 실현 재편입. 강할 때는요. 재편입도 바로 밑에서 해요. 어쩔 수가 없어. 그러고 나서 재편입을 했는데 여기까지 올라가. 근데 전량차익 실현 못합니다. 왜? 우린 꼬리 달리면 하거든. 근데 이때 못하다가 10월 중순에 다 팔았죠. 여기서 정리하고 여기서 팔았구나. 여기서 10월 중순. 일본으로 보면은 이게 20일 전이에요. 20일 전에. 그러고 나서 얘는 빠지는데 포스코 케미칼은 갑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많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방송 나오는 야간 방송 유료 전문가 윤정도도 유료지만은 정신 나간 애들이 여기서 낙폭과대라고 계속 사라 그래. 있는 물량 계속 갖고 와라 그래. 왜? 얘 끝내준다고 얘기했으니까. 끝내준다고. 근데 다행스럽게 끝까지 가져갔으면 괜찮은데 못 견딜 거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해요? 그럼 윤정도를 욕하시고요. 다시 힘내서 살아나가 봅시다. 근데 그럴 일도 없어. 근데 하여간에 이렇게 됐다고 치면 이게 30% 이상 빠진 거거든. 근데 결국은 여기서 다 정리를 시킵니다. 이거 이탈되면 정리합시다 해갖고. 왜? 이거 이탈되면 정리합시다 해갖고 정리를 시켜. 왜? 기술적으로 거래가 없이 무너집니다. 수급이 꼬여있습니다. 이게 아니라 왜 정리를 시켜요? 테슬라가 고점 대비 한 70% 빠졌어요. 나 진짜. 우리는요. 분명히 이자락에서 에코프로 정리해서 포스코 케미칼로 옮겼고 포스코 케미칼은 11월까지 움직임이 나왔고 그리고 고점 대비 20%뿐이 안 빠져요. 고점 대비. 11월까지 고점을 찍죠. 농담이 아니라 이거 옮겼어. 아니 정의원님들 다 듣고 있는데 뻥치면 되겠어? 바로 뽀록 나지? 그렇게 해서 여기서 전량차익 실현 그리고 재편입의 기준을 잡고 비중을 확 줄입니다. 확 줄여요. 어쩔 수가 없잖아.
거래가 없이 둔화되고 수급도 조금씩 꼬이는데 다만 포기할 수는 없다. 움직이면 2차 전지에서 움직이면 포스코 케미칼을 1순위로 본다. 응? 그 내용이 뒤에 나옵니다. 증빙 자료가. 그렇게 해서 2월 달에 포스코 케미칼이 1월 26일 날 미친 듯이 올라가죠. 14%. 그러니까 포스코 케미칼은 밀린 게 없었어요. 뭐 30%씩 이렇게 밀리진 않아. 밀린 게 없었어요. 24만 원 정도를 찍고 밀려 내려온 게 얼마예요? 제일 저점이 24만 원 찍고 17만 7천 원? 그럼 얼마예요? 한 18만 원 잡고 6만 원 빠졌나? 6만 원이면 30%가 안 돼요. 7만 2천 원 이렇게 되면 30%예요. 그것도 마지막 자락에 또 쿵 하고 밀려가지고 그 정도지 얼마 안 빠져 얘는. 그러고 나서 가장 빨리 돌립니다. 에코프로는 2월 달에 돌린 거고 얘는 이렇게 금방 돌려요. 금방 돌립니다. 결론적으로 이 비중 보시면요. 2월 달에 여러분들께 포트폴리오 설정해드린 이 비중 자체가 29%였잖아요. 근데 어떻게 돼? 15%, 19%였잖아요. 19%였는데 25%로. 그리고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금양이 계속 우리가 또 편입을 했죠. 금양. 10% 비중으로. 35%. 그러고 나서는요. 3월달 비중은요. 이미 여기서 2월 말에 방송을 갖고 나서요. 자, 3월 포트폴리오입니다. 2월 말 종가 기준으로 설정을 합니다. LG와 포스코 케미칼 LNF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윤정도 에코프로 BM 수익 하나도 못 냈구나. 아이 무슨 소리야. 뒤에 다 나와. 거기다 종목 검색기에 다 튀어나와. 저 비중만 32%예요. 저 비중만 32%가 넘어. 그리고 금양 5%, 37%. 거기에 성일하이텍이나 첨보나 이런 종목 들어간 비중은 어떻게 할 거야? 45%, 50%가 돼요.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자동차 20%, IT 30%, 50%죠. 그거 이외에 이제 얘네들 일부 빼고 나면 다 2차 전지예요. 근데 실질 매매는 2차 전지 위주로 가. 현대투자 인프라코 매수자인이 거의 안 나가요. 이게 지금 5% 올라가 있는 거예요. 4.5%. 시장 대비 2배? 근데 여기 빠져있는 수익이 뭐야? 코스모 신소재 빠져있지. 에코프로 BMC 빠져있지. 그잖아요. 지금 성일하이텍 3월 달에 29.35% 올라온 그거 빠져있지. 1조 미만짜리 수익을 아예 넣지도 않고 이걸 2월 말에 그대로 넣어놨다고 치고 32% 비중에. 그럼 윤정두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완벽한 2차 전지를 떠나서 2차 전지는 지금 폭등이니까 2차 전지인 거고 IT가 폭등했으면 우리는 IT가 다 들어가 있을 거란 말이야. 몰빵이 아니라 적절한 비중으로. 결론적으로 하반기, 4분기, 1분기 이런 기준에 여러분들께 설정해드렸던 부분이 이런 기준에서 여러분들께 포트폴리오의 구성을 잡아드린 거고 아까 보신 것처럼 IT의 그 많은 매집이나 이런 부분을 테슬라의 주가의 흐름이요. 1월을 바닥을 찍고 70% 가까이 밀렸다. 1월 바닥 찍고 얘가 시가총액 미국에서 6위였어요. 아니 5위. 미국의 5위. 버크셔 해서웨이 위에 있었다고. 그리고 글로벌 시장에서 5위, 6위. 글로벌 시장 6위. 미국에서 5위. 근데 지금 버크셔 해서웨이보다 한 단계 밑에 있어서 6위 7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 부분은 넘길 수 있을 걸로 추정은 하는데 기대는 하는데 어찌됐든 테슬라의 차트 보시면은 저 장대 항목이 나온 게 우리 연휴 기간입니다. 여러분들이 방송 죽어라고 채널 돌려서 보시면은 그 친구들이 지금 에코프로 BM 갖고 생악을 치고 난리를 치죠. 우리는 벌써 2월 1일부터 생악을 치고 거래가 주가에 선행한다. 거래가 2월 1일 날 9%가 올랐으니까. 그래서 허벌나게 수익을 내면서 2월 7일 날 그 에코프로 들어가면서 20%의 수익을 다 잡아내면서 에코프로에 15만 2천 원부터 들어간 거죠. 에코프로를. 그렇게 해서 21만 원대 좀 빨리 팔았어요. 30만 원 넘기는 그런 종목을 빨리 팔았어요. 대신에 그걸 가지고 에코프로 BM을 또 사줘. 그리고 LNF 성일하이텍 그리고 다시 순환성으로 포스코 케미칼 그 수익 범위를 저 장대양봉일 때
바로 우린 얘기를 합니다. 바로 포스코 케미칼 보시면 문자 보세요. 1월 20일 날 18만 3천 원, 25일 날 18만 3천 원, 그리고 26일 날 18만 5천 원. 그리고 26일 날 14% 올라오는 날, 2차 전지 중에 가장 먼저 치고 올라가는 날 죽어라고 따라갑니다. 1,000원 단위로 계속 문자 나가. 그렇다고 비중을 확대할 수는 없고, 신규 편입자 계속 사세요. 계속 1,000원 단위로 얼마까지? 20만 8천 원까지 들어가. 12번 문자 나가요. 그게 전문가인 거예요. 제대로 잡아서 매수하실 수 있게끔 12번 나가. 남들은요, 쥐들이 다 바닥에서 손절시켜놓고 주가 올라가니까 말도 못하고 끙끙대고 선생님 이거 살까요? 이러면 이게 오버슈팅인데 이거 오히려 여기서 정리 못하시는 분들 팔아야지 이걸 뭐 어떻게 갖고 가나? 와, 기술적 분석 기자도 모르는 거예요. 거래가 14% 올라왔으니까 얼마나 터졌겠어요? 미친 듯이 터졌겠지. 시가총액 17위. 그렇게 되면서 1월 30일, 27일, 30일까지 갑니다. 그리고 31일 날 갭상승이 나와요. 갭상승 나오고 고점이 23만 4,500원이 고점으로 찍힙니다. 그러고 나서 미끄러져요. 전량차익 실현. 전량차익 실현. 그리고 재편입을 또 합니다. 왜? 전량차익 실현한 이후에 미끄러져 내려왔으니까. 그러고 나서 2월 1일, 2월 3일, 2월 6일. 근데 매수가 이제 띄엄띄엄으로 갑니다. 왜냐면 2월 7일부터 에코프로에 본격적으로 우린 들어가니까. 15만 원에 들어가서 21만 원까지 팔 때 에코프로 4번 차익 실현하고 4번을 재편입해요. 응? 3번을 재편입한 거지. 4번째는 전량 차익 실현 끝난 거고. 전량 차익 실현을 4번을 했다니까. 전량 차익 실현은. 그리고 재편입을 3번을 해. 뭐 일부 파세요. 뭐 일부 추가. 그런 게 없어. 정확해. 우리는. 딱 사면 그냥 10%에서 2번 분할 매수. 또 차익 실현 2번 분할 매도 끝. 그거를 무슨 일부 정리해서. 그건 말장난 하는 거지. 결론은요, 띄엄띄엄 나가죠, 이제. 7일, 9일, 9일. 하루에 2통 정도씩만. 9일 날은 좀 많이 나왔구나. 9일 날은 사상 최대치 고점을 넘긴 날이에요. 그리고 10일 날은 고점을 찍고 눌려요. 근데 중간에 딱 보면 비워버리죠. 농담이 아니라 2월 7일, 9일, 10일부터 없어. 없어. 왜? 거래가 둔화돼 있고, 눌려져 있고, 에코프로 미친 듯이 날아가고, 에코프로 사야지. 코스모 화학 신소재 막 그냥 변동 나고, 그거 사야지. LNF 성일라이트, 그거 사야지. 그래서 다시 매수를 드린 게 23일, 그리고 27일, 그리고 3월 3일. 3월 3일 날은 종목 검색기 튀어나와요. 3월 6일 날도 종목 검색기에서 튀어나옵니다. 22만 8천 원 나왔잖아. 3월 3일 날 22만 8천 원. 얼마요 그러면? 27만 원 갔으니까. 근데 22만 8천 원도 윤정부가 다른 거 안 하고 일찍 찍어드렸으면 더 빨리 잡아냈겠지. 3월 7일 날은요. 5번 그 이상 나갑니다. 문자가. 정확히 보시면 2월 19일 날, 1월 19일 날 남들이 2차 전지 언급도 안 해. 왜? 쥐들이 들어라고 개박살 났거든. 쉐비캠, 성일하이텍 이런 건 막 고점 대비 70% 80% 밀렸거든. 응? 쥐들도 낯짝에 있으면 언급을 못하겠지. 윤정도는요. 자, 2차 전지 참 뜨거운 감자입니다. 하반기에 엄청난 수익을 줬는데요. 야, 우리는 1순위는 LG화학입니다. LG화학은 지수가 2,500 넘기기 시작하면은 LG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블록들 얘기가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윤정도 얘기가 아니라 기관들이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것에 대한 수익을 우리가 기준을 잡아봅시다. LG화학은 실적과 여러 가지를 바탕으로 해서 가지고 있고 반쪽짜리 2차 전지 기준도 잡고 있어요. 그리고 포스코케미칼은 2순위인데 실질적인 IRA가 됐든 폐배터리가 됐든 모든 거에 대해서 리튬, 하이드로 리튬, 개뿔 뜯어먹는 소리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유통망을 갖고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원재료를 그 수급을 완벽하게 가지고 올 수 있는 거는 포스코 케미칼이란 말이에요. 중국 걸 쓰지 마라. 북미 걸 써라. 그걸 가지고 올 수 있는 유통망과 예전에 이명박 전 대통령 정부 때 자원 외교한다고 그거 굉장히 큰 문제된 거 있었잖아요. 그때 다 그래도 잡아놓은 부분들. 그래서 만에 하나 테슬라가 박살나고 있는 추세이긴 합니다만
바닥을 일단 다지고 있으니 테슬라가 돌려지고 2차 전지가 다시 붐이 일어난다면 미국의 민주당 정부에서는 친환경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렇다면 1순위는 무조건 포스코 케미칼이다. 그렇게 해서 19일 23시 50분에 교육을 해야 되는 거예요. 농담이 아니라. 그렇게 하고 나서 포스코 케미칼이 25일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폭등이 나오고 상한가 가죠. 1월 25일날 레인보우 로보틱스 1조 6천억 상한가. 그거 다 잡아먹고 포스코 케미칼이 1월 26일날 14.33 올라옵니다. 아까 보신 것처럼 문자 몇 번 나갑니까? 12번 나갑니다. 비중이 그러면은 19%까지 줄였던 비중이 어떻게 됐어요? 전체 2차 전지 19%까지 줄였던 거, 포스코 케미칼 5%까지 줄였던 거, 그 비중 확 늘어났겠죠. 20%를 갖다 꼬라박습니다. 거래가 둔화되고 한 달, 두 달을 지나가고 난 다음에 거래가 초대량으로 터지면서 반전이 나오는데 병고기라고 우리는 표현을 해요. 여러분들 멘토라는 친구들이 전부 저 자리에서 오버슈팅입니다. 잘라내서 이번에 아니면 탈출 못합니다. 헛소리 할 때. 테슬라가 70% 빠졌습니다. 헛소리 할 때. 윤정도는 12번의 매수사인이 나가. 아까 문자 보셨잖아. 그러고 나서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고 갭상승 이후에 음봉으로 떨어졌잖아요. 전량차익 실현. 그리고 재편이. 그게 이거예요. 그게 여기입니다. 여기. 가장 먼저 최고점 수준으로 올라온 거야 얘가. 그리고 이게 사상 최대 신고가야. 그리고 2월 1일 날 에코프로비엠이 9%가 올라간 거야. 미친 거지. 시가총액 1위가 9%가 올라가. 그러면서 시가총액 1위로 확정을 지은 거예요. 응? 그러면서 2일, 3일 추가 강세 띄고 에코프로가 좀 이따 볼 거예요 얘도. 그리고 2월 7일 날 6일 날 또 강세를 띱니다. 그래서 윤정도 뭐라 그래요? 겁나세요? 겁내지 마세요. 지금 일단은 포스코 케미칼이 제한적인 흐름이니까 얘 멈춰있고 그러면 에코프로 삽시다. 왜 겁을 내세요? 원래는 우리 에코프로 BM 사고 싶은데 에코프로가 더 변동이 가볍게 나서 그 당시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작으니까 가벼울 것이다. 이게 아니야. 시가총액이 커도 변동이 훨씬 커요. 에코프로 BM이 그렇잖아 지금. 그랬었잖아요. 그래 2월 7일 날 에코프로를 들어간 거고 그날 당일날 20% 폭등 수익 다 잡아먹었지. 그러고 나서 내리. 그리고 지금 오늘의 기준에 다시 거래를 수반한 장대 양봉인데 거기에 수급이 들어와 있어요. 이 거래대금 1조를 넘긴 이 거래대금이 1조 2천억인가요? 정확히 봅시다. 장중에 1조를 넘긴 종목은 제가 기억하는 기준에 지난 11월 11일 이전에도 없었어요. 7월 28일 이후에 국내 증시에서 1조 넘긴 삼성전자 이후에 7월달 이후에 작년 하반기 이후에 삼성전자 이후에 1조를 넘긴 종목에 대해서 지금 기억이 거의 가물가물해요. 없어요. 11일까지는 확실히 없어요. 장중에 1조 1000억을 넘긴 겁니다. 이거. 시간에까지 뭐 포함된 건지 포함된 거는 뭐 400억 뭐 어쩌고 될 것 같고 여기가 지금 포함된 건지 안 된 건지 모르겠지만 내일 보면 이제 정확하게 거래량 나오죠. 그런 거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다 보는 거예요. 윤정도는. 그 3월 3일 날 포스코 케미칼 6% 움직였습니다. 6% 어마어마하게 움직인 거지 사실은. 그러면서 거래가 터졌겠어 안 터졌겠어? 터졌죠. 3월 3일 날 우리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갔어요. 포스코 케미칼 개장 초부터. 굉장히 강하게 들어갔는데 주가 밀리고 끝났어요. 그래서 포스코 케미칼을 에코프로 BM을 세게 못 드리고 라이브 방송에서만 에코프로 BM 17만 5,400원 잊어먹지도 않아요. 17만 5,400원이 오전장 고점이고 17만 5천원에 매도 물량 5만 중간을 딱 박아놓고 밑에서 수급을 계속 잡아가. 거래대금 1위, 프로그램 순매수 1위. 우리가 포스코 케미칼 샀기 때문에 에코프로 BM은 그러면 라이브 방송에서 문자 못 나가고 라이브 방송에서 이거 좀 넘기면 편입입니다. 거래대금 1위에 시가총액, 거래대금 1위에 프로그램 순매수 1위인데 왜 못 삽니까? 에코프로 BM을. 그걸 뚫고 에코프로 BM이 추가적으로 7%가 더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14%가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코스모 신소재라도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코스모 신소재를 잡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3월 6일 날 어마어마한 폭등이 나오죠. 3월 6일 날 에코프로 BM과 코스모 신소재가. 그래서 코스모 신소재 3월 6일 날 전량차익 실현, 에코프로 BM도 라이브 방송에도 듣고 편입하신 분들 전량차익 실현. 그리고
포스코 케미칼의 기준에 응? 설정 범위가 또 잡히는 거죠. 22만 8,500원? 그 이하에도 나왔겠죠. 응? 3월 6일 날 에코프로비아 얼마? 20% 가까이 올라와요. 코스모 신소재 13% 올라옵니다. 근데 이날은 굉장히 찝찝했어요. 3월 6일 날은. 뭐가? 아니 고점 대비 7%씩 밀리는데 종가는 19%로 끝나버리니까 갖고 있던 물량도 사실은 차익 실현이 절반은 일찍 됐어요. 개장초는 뭐 그렇다고 치더라도 나중에 다 팔리고 나서 추가적인 급등이 나왔는데 결국은 이제 3월 7일 날은 조정이 나오면서 차익 실현 가격으로 왔죠. 근데 심리적으로는 이거 왜 가는데 자꾸 팔라 그럴까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단 말이야. 포스코 케미칼 개뿔이나 이거 사라 그랬고 밀리긴 하고 그 다음날 좀 올라왔더라도 짜증나는 이렇게뿐이 안 된다고. 결론은요. 오늘 한 방에 다 날려준 거죠. 3월 7일 날 150만 주만 터지면 되겠습니다 했는데 400만 주 넘게 터지면서 거래대금 1조 1,000억을 장중에 넘긴 거고 15% 올라온 거고 종가가 또 아쉽게도 밀렸어요. 근데 시간에서 그래도 2,500원 더 1%를 돌려놨고요. 그리고 이 주봉 보시면 상승 장악 확인형인데 갭입니다. 이 굉장히 중요해요. 갭입니다. 그죠? 자 보세요. 상승장악 확인형, 상승장악 확인형이 떠요. 거래가 터져 있어요. 이번 주는요. 어떻게 되겠어요? 수목금이 남아있죠. 거래 속된 편으로 미친 듯이 터지겠죠. 사상 최대치 신고가 랠리가 나오는데 거래가 안 실리고 갈 수 있습니까? 거래가 여기서 둔화된다고 해도 주봉상으로 볼 수 있는 자료가 많아요. 이 장악형이 뜬 거잖아요. 이 장악형이 두 번째 장악형이 나온 거예요. 이게 지금 1월 26일이에요. 그러고 나서는요. 장악 확인형 주봉에서. 그러고 나서는요. 갭에 대한 목표주가, 갭에 대한 목표주가, 갭에 대한 목표주가. 목표주가 달성됐죠. 그 다음 갭에 대한 목표주가 또 나옵니다. 거래 터지고 움직이면 장악형에서 움직임이 나올 겁니다. 이게 3월 3일입니다. 이게 3월 3일이에요. 그리고 갭에 대한 목표주가를 다시금 3월 3일 날 설정을 해드립니다. 그러면서 이 가격을 우리나라의 갭에 대한 목표주가 설정 범위를 돌파갭하고 급진갭하고 순서가 급진갭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뭔 얘기냐면은 우리나라에서 이 내용이 나오는 거는요. 어디에 나오는 거냐면 금융투자협회라는 곳, 자격증 시험 보는 곳이 있어요. 금융사들이 모여서 만드는 그래서 교재를 교수님들이 쓰세요 다. 대학 교수님들이 박사님들이 쓰신다고 농담이 아니라 그거를 여태까지 개정을 안 하고 있어서 문제인 거지. 기술적 분석이나 이런 좀 개정을 안 하더라고요. 안 바꿔. 시대에 맞게 좀 바꿔야 되고 예제 잘못된 거 바꿔야 되는데 어찌됐든 거기에 보면 이렇게 있어요. 예상 목표치 설정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목표치를 설정하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나라에. 그래서 모든 도서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예상 목표치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끝이야. 왜? 지 머릿속에서 나온 게 아니라 훔쳐다가 금융투자협회 걸 훔쳐다가 쓰니까. 근데 윤정도는요. 정확하게 이것에 대해서 목표주가 설정 범위를 이렇게 해서 교육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정도 교육이 비쌀 수밖에 없어. 이게 증권사 임직원분들 교육 교재라니까요. 윤정도 도서가. 농담이 아니라. 결론적으로 갭에 대한 목표주가 설정한 거 보세요. 주봉의 갭에 대한 목표주가 설정 방법. 얼마라고 설정을 해놨어요? 1차 목표주가 24만 6,500원, 2차 목표주가 25만 3,000원 이렇게 해놨죠. 그잖아요. 그잖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실질적으로 이 목표 주가를 공식적으로 올려놓은 화면이 있습니다. 27만 원을. 2월 9일 날 신고가를 찍은 날 전날 기준에 사상 최대치 신고가가 형성됐다고 멋부린다고 윤정도가 장난치는 게 아니라 27만 원을 어떤 기준에 갭에 대한 설정 범위의 목표 주가로 27만 원을 설정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주가가 얼마였어요? 이게 24만 2천 원, 24만 3천 원 이럴 때요. 24만 3천 원일 때. 그거를 정신 나간 것도 아니고 27만 원을 불러요. 어찌 보면 쉽게 올 수 있었을 것처럼 느껴지는 구간이잖아요. 결국은요. 오늘 장중에 27만 원을 찍습니다. 그리고 이게 27만 원 찍은 거예요. 그리고 이 갭은
요 갭이 메꿔지지 않은 거예요. 요 갭이 메꿔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살아있는 갭이었고 안 메꿔졌죠. 안 메꿔졌잖아. 그래서 이 목표 주가 설정 범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목표 주가가 그대로 27만 원. 그게 도달이 됐고 그리고 이번 주에 지금 갭이 나왔지 안 나왔어? 나왔죠. 이것에 대한 목표 주가 얼마? 30만 원 이런 얘기예요. 30만 9천 원입니다. 정확히. 30만 9천 원. 그거는 일반 방에는 오픈 안 해드리고 어지간한 건 뭐 동영상부터 다 오픈해드리는데 이런 거 갭에 대한 목표 주가는 나중에 오픈을 해드리는 거고 안 해드려요. 장중에 올려드렸어. 포스코 케미컬 설정해드리면서 30만 9천 원, 27만 원 찍었으니까 갭이 나왔고 찍어서가 아니라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입니다. 여기 있어 없어요? 30만 9천 원. 농담하는 게 아니라 30만 9천 원. 2차, 1차는요 28만 1천 원. 내일이면 28만 1천 원 찍을 거라고 저는 보는데요. 응? 그런 수익을 가져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신 것처럼 월봉입니다. 월봉 여기서부터야. 여러분들께서 윤정도가 말장난 치거나 그런 친구가 아니라는 거를 완벽하게 좀 아셔야 돼. 완벽한 수익 범위 기준을 잡아가는 그 윤정도에 대해서. 어때요 지금 이 기준이? 그냥 뭐 아무렇게나 윤정도가 진짜 속된 표현으로 뭐 꼬맹이들처럼 어디서 말장난이나 하고 대도 않는 엉뚱한 소리 이게요 저게요 그런 소리 하는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완벽하죠. 윤정도 교재 자체가 증권사 임직원분들 교육 교재라니까요. 이 수익들을 다 가져가셔야지. 여러분들 선배분들 나시는 이런 수익을 다 가져가셔야지. 이런 수익을 1월 26일 날 수익이 아까 그거는 그다음에 27일 31일 날 또 2월 9일 날 사상 최대치 찍었을 때 그리고 오늘 또 사상 최대치를 또 넘겨요. 3월 7일 날 수익입니다. 그리고 작년 7월 28일 이후에 155%의 이 수익 범위들. 에코프로 BM이요? 지금도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뭐 내일도 어차피 또 해드릴 거니까 에코프로 BM? 아니 이거 뭐 진짜 뭐 이걸 보여드려야 되나? 꼭? 자 21일 날 한번 볼까요? 21일 날 한번 보시죠. 윤정도가 21일 날 에코프로 BM을 올려드렸는지 21일 날 올려드려요. 얼마에 올려드린지 기억 안 나시죠? 15만 1200원이에요. 윤정도는 그걸 기억해. 왜? 아니 종목 검색기에 15만 1500원에 나와서 편입을 했는데 그걸 기억을 못하면 그건 거짓말쟁이지. 다 거짓말쟁이들 아니야 다. 윤정도 이외에는 21일 날 9시 맨 처음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HLB 현대제철이 나옵니다. HLB 20일 날 상한가 왔잖아. HLB가 그죠? 그다음에 현대제철 하나. 그러고 나서 이거는 임시그룹이라고 돼 있잖아. 9시 반 임시그룹. 이건 뭐냐면 여러분들께 그냥 노출해드리는 종목. 아직 수식이 DB 쪽에 완전히 보낸 그 수식은 아니었고 그 다음에 HLB 나노신소재 그리고 나서 에코프로 BM이 나올 거예요. 이제 에코프로 현대제철 나노신소재. 우리는 에코프로를 좀 일찍 정리했다 그랬죠. 21만 원대 안타깝게도. 그리고 에코프로 현대제철. 종목이 계속 뭐 많이 막 그냥 막 물밀듯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잘 보세요. 제가 이게 서울대학교 병원 3개월 6개월에 한 번씩 가면서 당 검사 받고 또 당약도 먹고 있고 지금 고혈압 약도 먹고 있단 말이에요. 몇 시야? 10시 14분이죠. 하나 둘 셋 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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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가총액 1위짜리 2월 1일 날 9% 올라와서 오버슈팅이라고 악쓰고 난리 났을 때 윤정도는 그게 스타트입니다. 에코프로 먼저 움직였지만 얘도 가벼울 수 있습니다. 2.65% 올라왔어요. 평상시 같은 경우에 쳐다보시겠어요 여러분들? 안 쳐다보시겠죠. 윤정도는요. 에코프로 BM입니다. 매수. 에코프로 BM입니다. 매수. 이 매수 사인 나갔잖아 지금. 에코프로 BM입니다. 이게 문자예요 우리. 농담이 아니라. 그 16만 5천 원 목표 주가 넘긴단 말이야. 전량차익 실현이지. 언제 넘기는데? 이날 말고 그 다음날. 매수 올렸잖아요 분명히. 매수.
응? 종목 검색해 딱 뜨잖아. 이게 핸드폰 화면 아니에요? 핸드폰 화면. 10시 14분 핸드폰 화면. 세상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종목 검색기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매수. 나머지는 매수가 안 나왔잖아요. 아무리 떠도. 그 다음엔요. 15만 1200원 이후에 15만 4800원. 이게 얼마 같다고? 21만 6만 원 올랐네? 40% 올랐네? 근데 우리는 그렇게 매매를 안 하고 그 다음날 에코프로 BM이 추가 강세를 띄고 꼬리를 달았단 말이야. 17만 원, 그러니까 16만 원대 중후반까지 올라가 밀렸어요. 전량 차익 실현. 목표 주가도 설정이 됐고, 계속 뭐 7%? 안 무서워. 계속 사요. 왜? 거래 미친 듯이 터졌겠지. 안 그래요? 거래대금 1위겠지. 거래대금 1위 아니에요? 거래대금 1위네, 1위. 맞잖아요. 그걸 왜 못 사? 프로그램도 순매수 들어와 있겠지. 이때면. 계속 뜨죠? 12번인가 떠요, 이게. 응? 계속 매수입니다. 16만 5천 목표 주가에. 계속 매수입니다. 비중을 계속 늘릴 수는 없잖아요. 비중을 늘릴 수 없는 대신에 뭘 어떻게 해요? 비중을 늘릴 수 없는 대신에 신규 편입자는 계속 사실 수 있습니다. 얘는 임시그룹이에요. VV 10시까지 기준에 지금 11시가 넘었어. 그러니까 많이 나오는 거야. 1시까지로 놓고 봐야지. 13시로 놓고 보면 딱 두 종목 나오는 거야. 10시 31분이니까 10시 넘으면은 못 보는 거지. 10시 넘으면 11시 30분 기준에서는 종목이 너무 많이 나오죠. 10시 기준점은. 됐어요? 이렇게 해서 전량차익 실현한 이후에 그 전략차익 실현한 거를 21일이잖아요. 22일 날 금양에서 또 20% 수익이 납니다. 그리고 꼬리 달려 전량차익 실현. 우린 꼬리 달리면 1.5% 3% 딱 규정이 있어요. 20% 올랐던 금양이 강보학까지 밀려요. 그래 재편입. 24일, 21일, 24일 매매 사인 나온 아까 LNF 매매 사인 나온 거 보셨잖아요. 21일 날. 편입하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28일 날 18% 폭등. 전량차익 실현 꼬리 달렸으니까. 그리고 재편입. 그러고 났더니 LNF가 거래 정지 딱 들어가 있을 때 수주 발표하고 그렇다면은 폐배터리 뭐 전체적으로 다 이슈이니까 성일하이텍 들어갑시다. 성일하이텍 27일 편입. 성일하이텍 28일이죠. 28일 편입. 그럼 어떻게 돼요? 성일하이텍 28일 편입하면 어떻게 돼서? 뭘 어떻게 돼? 3월 2일 날 29.35% 폭등이지. 응? 그잖아요. 뭐가 어려워요?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응? 결론은요. 에코프로 BM 16만 8,600원에 9시 59분에 캡처해서 올려드렸는데 이거를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 종목 검색기를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면 그럼 여러분들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면 어떻게 하겠어? 조금 더 일찍 볼 수도 있잖아요. 윤정도는 다른 거 설명 아니라고 못 보고 있었다면 여러분들은 클릭 한 번만 하시면 되니까. 에코프로 BM 이날 결국은 15%인가요? 14%? 폭등. 포스코 케미칼을 강력하게 들어갔는데 여기서 눌려버렸다고. 그래 짜증이 이빠이 났죠 우리는. 그래서 달래드렸죠. 뭐라고 달래드려요? 자 3월 3일 기준에 신규 가입자가 한 분인 것뿐이 안 계셨어요. 그분께는 죄송하지만 전일 대비해서 놓고 보자. 전일 대비라면 우리는 오른 상태 아니냐. 또 개장초부터 첨보 5%부터 검색해 나온 거예요. SKC 5%, 첨보 6%인가? 그렇게 해서 13%, 11%인가 올라갔을 거예요. 이날. 에코프로 BM의 거래가 수반된 게 거래가 선행한다는 게 이거예요. 2월 1일입니다. 정확히. 그리고 샛별형. 이 샛별형에 대한 공부를 하시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샛별형에 대해서 제대로 교육 받으시려면 아니 세상에 12만 원짜리 교육이 어딨어. 4월 1일 날 윤정도 하는 거 110만 원이라니까. 이게 어딨어. 이 내용도 그대로 윤정도 거 교육교재에서 여기서 그대로 가져다가 캔들 10시간짜리 그대로 가져다가 이다운 연구원이 더 쉽게 설명해서 캔들. 그리고 종목 검색기 이용철 연구원 8시간에 12만원. 거기에 윤정도 2월 19일 날 4시간 교육해드린 거 교재하고 동영상까지. 그럼 완전히 교육만 들어가 있어요. 그럼 12시간에 12만원, 1시간에 만원이야? 근데 이걸 안 해요? 지금 26분 신청하셨어요. 2기까지가 50명, 70명 신청하셨는데 이번에는 이용철 연구원이 예비군 훈련 갔어.
마케팅을 지금 안 해. 이다운 연구원도 마케팅을 안 해. 모르시니까 신청을 안 하시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들으셨으니까 신청하셔야지 바로. 전화하세요 왼쪽에. 그렇게 해서 이 캔들 교육 받으시란 말이에요. 이게 10만 원이에요 이게. 새배령 뜰 때가 10만 원 11만 원이야. 그러고 나서 어떻게 돼요? 뭘 어떻게 돼? 어? 그리고 나서 결론은 따블이 나죠. 따블이 나잖아요. 세상에. 시가총액 1위 종목에서 따블 수익이 납니다. 시가총액 전체 시장 몇위? 전체 시장 13위. 그 어마어마한 수익을. 이게 1월 6일이에요 이게. 2월 6일. 2월 6일에 방송 갖고 나가서 아니 이거를 거래대금으로 따지면 거의 비슷하거든. 아니 장악 확인형 뜨고 이게 이렇게 움직이는데 이거를 못 들어가세요? 바보예요? 우리가 바보입니까? 이게 2월 6일이거든. 이러한 요 빈 공간에 박스를 쳐드리면서 저 고점 넘길 수 있습니다. 라고. 응? 저게 그래 봐야 얼마요? 13만 원을 땐가? 뭐 얼마 안 해요. 응? 아 13만 원도 아니네. 얼마요? 11만 8천 원이네. 11만 8천 원. 11만 6천 원? 6,500원? 11만? 이게 11만 원? 응? 이게 10만 원? 아니 이거를 왜 놓치냐고. 1일. 이게 2월 13일이네. 2월 13일 일봉. 응? 이게 1일, 2월 1일, 2월 2일, 2월 3일, 2월 6일, 2월 7일. 이거 13일이 아닌데. 이게 날짜 잘못되어 있는 것 같아요. 13일이 아니에요. 이게 일봉인데 13일일 수가 없죠. 이게 1일인데. 그죠? 내가 우리 직원분 내가 혼내줄 거야. 응? 1일, 2일, 3일, 6일인가 7일, 이게 7일, 2월 7일 써있네. 이게 확 그냥 2월 7일이라고 써있네. 2월 7일이라고 써있어요, 여기가. 응? 그렇게 해서 얘는 2월 6일 거래 수반돼 있죠. 그 왜 못 삽니까?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봅시다. 해고 에코프로 에코프로를 2월 7일 날, 문자 사인 5번 나가요. 2월 7일 날 볼까요? 농담이 아니라 2월 7일 날 에코프로 삽니다 하고 문자가 2월 7일 날 2월 7일 레인보우 로보틱스 SM 레인보우 로보틱스 1월 26일 25일 날 상한가 갔죠. 그리고 에코프로 15만 2천 원에 들어간다 했어 안 했어요? 신규 5% 편입. 에코프로 15만 2천 원에 이날 20% 오른다고. 이날 에코프로가 이날 20% 올라요. 아시겠어요? 이걸 계속 문자 나갑니다. 계속. 포스코케미칼 얼마? 22만 8천 원에 매수. LG화학 67만 원에 매수. 지금 75만 원이죠. 시가총액 6위짜리 저렇게 매수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윤정두니까 매수를 잡아드리는 거야. 에코프로 얼마요? 15만 4,300원에 매수. 비중은 늘릴 수 없습니다. 신규 편입자 편입하시고 비중 확대 여부를 고려할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날 전량 차익 실현 이후에 비중을 늘린 거예요. 그리고 재편입한 거예요. 계속 나가죠. 얘 혼자만 나가죠. 상단 목표 주가입니다. 얼마? 17만 2,500원. 21만 원을 넘겨. 17만 2,400원. 개별 대한 목표 주가 다 넘기는 거야. 야 이거 오버슈팅 아니야 하고 있는데 윤정도는 17만 원, 18만 원만 얘기하고 있어. 이게 20%까지 간다고. 16만 원 꽉 박아놓고 그리고 프로그램 33만 주에서 그냥 18만 주에서 33만 주까지 사요. 저렇게 딱 눌러놓고. 이렇게 딱 눌러놓고. 그래서 우리는 2월 7일 날에는 에코프로 그리고 21만 원, 22만 원 찍을 때까지 에코프로 4번 전량 차익 실현, 3번 재편입. 그리고 마지막에는 에코프로 BM 이렇게. 이게 14일이고 이게 15일이고 21일 날 15만 1,200원에. 어마어마하죠. 3일 날, 6일 날 전부 다. 이 3일 날 거 왜 안 올려놨지? 확 그냥 막 그냥 이거 혼내줘야 되겠는데. 3일 날 다시 보여드려요? 3월 3일 날 에코프로 BM 나오잖아요. 아까 보여드렸잖아. 얼마? 16만 8,500원. 16만 8,600원. 3월 3일. 이 녀석이 다 빼놨네. 다 빼놓고 6일로 확 넘어왔네. 3월 3일 기준입니다.
3월 3일 기준에 에코프로 BM 어디 있니? 에코프로 BM 나와요, 안 나와요? 임시그룹, 불기둥, JDI, AI, V1000 1조 이상짜리 10시까지 볼 종목 에코프로 BM 나오잖아요. 5.57 16만 8,600원. 포스코 케미칼 부럽죠? 22만 9,500원. 첨보 얘네들 맨 처음 나온 시간 보여드려요? 보여드리면 되지. 저렇게 보여드리면 와 너무 높게 나왔어요. SKC 7%. 그 전에 첨보 6%, SKC 5%. 이게 얼마가요? 이게 6% 5%에 나오고 나서 얼마 가냐고. 13% 11%인가 같죠? 그러고 나서 포스코 케미칼이 이제 좀 짜증스럽게 된 거죠. 응? 굉장히 강력하게 포스코 케미칼을 따라붙었는데 정신 나간 애가 쭉 밀려갖고 약보까지 밀렸어. 와 당황스럽대 그거. 약보까지 22만 원이 깨졌어요. 윤정도 어떻게 했어? 뭘 어떻게 매수지. 강력 매수지. 그러고 나서 에코프로 BM 라이브 방송에서 에코프로 BM입니다. 에코프로 BM이에요. 에코프로 BM이라고요.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의 기준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에코프로 BM의 경우는 전량 차익 실현이 오라요. 만약에 위에서 사신 분들이라면 손절인데 내일 기준에 시초가 형성되고 그 다음에 고점 형성되고 시초가가 고점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 시초가 형성되고 미끄러지면 2% 밀리면 전량 정리입니다. 고점 찍고 2% 밀리든 시초가 형성하고 2% 밀리든 밀리면 전량 차익 실현. 그래서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부분이 정확히 보시면 2월 6일 날 23시 45분에 교육해 드린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렇게 2월 7일 같은 경우 아시겠어요? 지금 이 기준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종목 검색해서 나오는 게 어디 다른 데서 가지고 와서 이걸로 하시면 됩니다가 아니라 윤정두의 수식으로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윤정두 걸로 다. 에코프로도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 지금 15만 2,400원 2월 7일 날. 그렇게 해서 이 큰 수익 범위들을 다 잡아내고 3월 3일 날 에코프로 또 8.91% 올라가고 개별 매매 기준인 거죠. 우리는 일찍 차익 실현했다니까 여기서 이 꼴이 달릴 때 여기서 그러고 나서 얘는 못 샀지만 얘는 못 산 이유 명확하죠. 명확해요. 수급도 부담스럽고 거래도 우리가 원하는 만큼 안 나왔단 말이에요. 수급도 부담스럽고 거래도 좀 제한적이고 그리고 꼴이 달려 있었고 변동도 너무 크고 등락 범위가 장중 등락 범위가 5% 7% 이렇게 나와버리면 어떻게 그걸 편입했는데 훅 한 4% 5% 밀려 손절 어떻게 안 하냐고. 또 손절하고 있으면 또 확 돌려. 그런 변동은 우리는 못 따라 붙겠다는 거예요. 안 한다 얘가 그렇게 할 바에는. 코스모학 같은 경우에도 종목 검색해서 튀어나오고 이걸 왜 못 잡았네. 종목 검색에 튀어나오고 왜 흐름인데. 또 전체적인 포트폴리오 종목 보십시오. 금양 22일 날도 금양 32,850원. 이게 얼마? 55,000원을 넘겨요 오늘. 프로그램 순매수 막 그냥 때려 들어오면서 36,400원. 22일 날 금양도 매수세 무지하게 나가죠. 그리고 47,000원 찍고 고점이 41,700원. 그리고 밀립니다. 41,700원이 아니라 이날 3월 2일이구나 이게. 22일 날 같은 경우에 20% 올라가고 쫙 미끄러져 버려요. 22%까지 올라가고 쫙 미끄러집니다. 그래 전량차익 실현 재편입을 한 거고 그리고 이제 금양 이날 같은 경우는 44,850원까지 갑니다. 44,850원 16.49 3월 2일 날 22일 3월 2일 그리고 3월 7일 날 또 20% 이상 올라가는 거죠. 그죠? 종목 검색에서는 계속 나와요. 계속 나옵니다. 여기서도 55,000원 찍어요. 55,000원. 그걸 왜 못 잡아내냐고.
거래대금 수반되고 움직임이 나온단 말이에요. 수급 일정 범위 들어오면서 움직임이고. 응? 2월 28일 날 LNF 18%. 그리고 꼴이 쫙 달리고 종가가 8%로 끝나죠. 우린 전량차익 실현이야. 그리고 제 편입이야. 종가 수준에서. 지금은 조금 더 밀려 있어요. 응? 그리고 코스모 신소재. 응? 이런 LNF 같은 경우에 24만 1,500원. 이거 28만 원 찍잖아요. 28만 원. 27일 날 포착하고 28일 날 18% 올라가고 28만 원 넘기고. 응? 그리고 꼴이 달려 차익 실현. 그리고 재편입을 했는데 지금 재편입 단가보다는 좀 밀려 있어요. 수급이 꼬여져 있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는 손절도 고려를 합니다. 그리고 에코프로 LNF가 수주 공시와 함께 거래 정지되어 있을 때 성일하이텍을 편입을 했죠. 왜? 성일하이텍 2월 28일 날 이렇게 떠 있고 종목 검색기에 2월 28일 날 나옵니다. 146,200원 4%에. LNF 못 사신 분들은 편입합시다. 편입. 결론은요. 뭐 결론은요야. 이날 29.35% 찍었잖아요. 29.35. 응? 그래 안 그래요? 29.35. 대박이죠. 응? 전량차익 실현. 그리고 안 봐요. 왜? 얘도 지금 사상 최대치거든. 이게 고점 대비해서 미끄러진 게 70%인가 밀려 내려갔을걸요. 이게? 응? 17만 원 수준에서 얼마? 10만 원이 깨졌으니까. 얘만 그랬나? 세비캠도 마찬가지였지.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자, 폐배터리 얘기 나오죠. 세비캠 성일하이텍 움직였죠. 무조건 포스코 케미칼입니다. 라고. 코스모 신소재, 얘도 보시면은 2월 28일 날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뭘로? 종목 검색기에서. 2월 28일 77,400원. 이거 얼마? 10만 1,700원. 10만 1,700원인가? 그럴 거야 아마. 그럼 얼마야? 거의 뭐 한 3만 원 돈 가까이 올라온 거죠. 2만 4천원? 30%? 28일 이후에 3월 2일, 3월 6일 30%. 이틀 만에, 편입하고 이틀 만에. 3월 3일 날도 나오잖아요. 83,900원. 이거 얼마? 18,000원 올라가지고 10만 1,700원인가까지 간다니까? 3월 6일 날. 종목 검색해서 종목이 많이 나오냐고. 안 나와요. 얘 문자 사인 나가요? 나갔지. LG에너솔루션, LG화학, 삼성 SDI 뭐가 무서워? 전부 다 행복하지. 땡큐하지. 응? 행복하셔야 돼요. 이 수익 한번 제대로 보실래요? 이 수익? 에코프로, LG와 시가총액 다 1조 이상짜리 극대형주들만 집어넣는 거예요. 수익이 10% 이상, 1조 이상짜리에서 10% 이상 수익만. 보이세요? 이렇게 좋은 장입니다. 여러분들 선배분들은 이런 수익을 다 내고 있어요. 2월 13일 날 81.42% 11만 8천 원이죠. 지금 얼마? 15만 원이에요. 차익 실현 재편입이에요. 3분의 1 정리하시고 또 재편입을 하셨다니까. DB하이텍 배당금만 2억. 그럼 한 5, 60억 갖고 계신다는 얘기죠. 위메이드 상한가 들어갈 때 저 수익 범위들. 2월 16일 날 1조 이상짜리 상한가 들어갔죠. 2월 10일부터 2월 18일까지 2주 동안에 191% 수익 내죠. 엄청난 장이잖아요. 뭐 미친 듯이 올랐잖아. 2월 7일 뭐 에코프로 그날부터 해가지고 얼마 더블 153% 올랐어요. 2월 1일부터 하면은 153% 에코프로만. 근데 이 수익이 안 나와. 응? 바이오니아, 금양. 여러분들 선배분들 다. 여기 보시면 에코프로비엠 2월 20일 날 우리 매매 안 해요? 21일 날 들어가서 20일 날 전량차익 실현. 금양 이날 20% 올라가고. 1조 이상짜리 10% 이상인 것만 보여드리는 거예요 지금. 바이오니아. 솔트룩스 이런 애들은 뭐 취급도 안 해 솔직히. 예쁜 공주님 단 하루도 안 빼고 매일매일 수익.
7천만 원 가지고 월 수익 10% 700만 원 수익 내서 쉬어갑니다. 다음 달에 또 승부 봐야죠. 레인보우 로보틱스 27일 날 23% 올라갑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97,500원 최고점인데 우리 기준대로 1.5% 3% 그럼 평균 2%에 다 정리하신 거죠. 95,500원에. 그리고 금양 39,850원에 샀는데 실수인죠? 약 올리시는 거야? 결론은 뭐예요? 뭐긴 뭐야. 금양 55,000원을 넘겼는데. 에코프로 BM입니다. 27일 날. 응? 그리고 28일 날 에코프로 BM 매매 안 하겠어? 여기 보시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12%치. LNF 테슬라 공신하고 3조 8천원. 그래 LNF 차익 실현 이렇게 15%다 해버리잖아요. 왜? 18% 찍고 꼬리 달고 내려오는데 안 해? 옥돌정 선생님 착 그냥 원칙대로 그냥 탁 하시잖아. 왜 못하는데 그거를? 정신 나간 친구들하고 있으니까 못하지. 꼬리 달고 내려오는데 거기다 더 사라고 해버리고 기술적 분석 자체를 못하는 친구들하고 뭘 하겠다는 거야. 어? 3월 2일 3월 3일부터 3월 7일까지 99.99% 대박이네. 응? 에코프로비엠 16% 3월 6일 응? 에코프로비엠 3월 6일 23% 응? 포스코 엠테크는 뭐 시가총 1조 미만이고 이수학 38% 1조 넘겼죠 지금. 이 수익들이 다 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왜 못 내? 종목 검색기를 다 드렸는데 SM 14% 매도단가 14만 7,400원 응? 3월 7일 SM 16% 금양 15% 포스코 케미칼 12%. 이 수익을 왜 못 내냐고. 포스코 케미칼 14% 배운 그대로 포스코 케미칼 SM 그리고 재편입하면 되잖아요. 윤정도는 오늘 매도 사인 안 드렸어. 포스코 케미칼 내일 만에 더 밀리면은 그때 고민을 해볼 거예요. 더 살지 차익 실현할지 또 마지막에 들어가신 분들 손절하고 재차 편입을 할지. SM 이시돌돈 선생님 아까 81% 차익 실현하시고 재편입하시고 또 차익 실현하시고 또 재편입한 거예요. 응? 테네시아 선생님 카나리아 바이오 34% 포스코 케미칼 12% 인천동구 선생님 155%. 뭐가 무서워요? 뭐가 무서워? 종목 검색기가 있고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종목 검색기가 있고 대형주에서 저런 누적 수익이 있고 4월 1일 날 강연회 있습니다. 4월 1일 날 강연회 공지 나갈 거예요. 종목 검색기가 3월에 나옵니다. 완전하게. 그 출시 기념으로 110만 원 강연회를 합니다. 110만 원이에요. 6시간 동안 교육을 완벽하게 해드릴 거예요. 종목 검색기 제대로 쓰는 거, 종목 검색되면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는지, 차익 실현을 어떻게 하는지, 매직 계산기도 같이 교육해드리고, 스탑로스 기능 어떻게 쓰는지, 그리고 예약 매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부 다 하나하나 다 설명드리고 그때 강연회는 최소 인원 10명, 최대 인원 20명을 기준으로 잡아서 설정을 해드릴 거예요. 그렇게 돼서 거의 1대1의 교육으로 다 진행을 해드릴 겁니다. 1대1의 교육으로. 아이고 이거를 수정을 안 해놨네. 내가 아까 수정한다고 수정을 했는데. 아 이걸 수정한다고 수정을 했는데 저렇게 돼 있으니까 못 들어오셨구나. 방송에. 아이고 엉뚱한 걸 수정해놨네. 일단 하여간에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가 좀 수정이 안 돼가지고 어쩐지 라이브 방송이 인원이 저렇게 적으실 리가 없는데 우리 홈페이지 방송이요. 그러니까 어찌됐건 이렇게 진행을 해드릴 거예요. 그 4월 1일 토요일에 강연에 1박 2일인데 하루에 다 강의를 끝낼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만 받으셔도 되고 1박 2일 같이 계시면서 강의를 받으셔도 되고 아시겠죠? 그렇게 하시고 1조 이상짜리 종목에서 인공지능 불기둥 AI 종목 포착된 거에 수익률입니다. 날짜별로 가장 센 친구들만 올려놓은 거예요. 3월 7일 것도 올려놔야죠. 포스코 케미칼 1조 이상이니까 하이드로 리튬 상한가 이런 건 필요도 없어. 1조 이상짜리에서 포스코 케미칼 약보합에서부터 15% 금양 약보합에서부터 22% 그런 수익 다 올려놔 드릴 겁니다. 종목 검색기 하나 가지고 이 수익. 그리고 이제 3명 남았어요.
유튜브에서는 가격이 올리기 전 가격으로 나올 겁니다. 전화하셔서 그 가격으로 달라고 우기시면 되지. 일로 전화하시고 이렇게 하시고. 아시겠죠? 지방에서 올라오시는 분들은 4월 1일 날 교육해 드릴 때 지방에서 올라오신 분들은 호텔을 잡아달라고 하시면 호텔 비용 33만 원에 시중 가격 92만 원에 판매되고 있는 스위트룸으로 잡아드릴 거예요. 응? 그거는 저희 회사가 부담을 하고 잡아드릴 거니까 숙박하실 분들은. 그래서 뭐 지인분이랑 뭐 가족분이랑 오신다. 그럼 그 방 쓰시면 되죠. 같이. 자, 지금 바로 전화하십시오. 시간이 몇 시든 상관없죠. 바로 전화하십시오.